최근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의 수장 젠슨 황은 전 세계 기술 생태계를 뒤흔들 만한 선언을 던졌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처음 발표한 차세대 AI 팩토리 아키텍처인 베라 루빈 플랫폼이 마침내 본격 양산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CPU와 GPU가 극도로 융합된 이 가속기 플랫폼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설계부터 제조, 운영까지 도맡는 이른바 AI 팩토리의 핵심 운영체제를 엔비디아가 완전히 독점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 미국 워싱턴 의사당에서도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미 상원이 탈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역사상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니어스 법, 지니어스 액트를 68대 30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이미 법률로 확정된 것입니다. 동시에 하원은 암호자산 전반의 규제 체계를 정립하는 클래리티 법, 클래리티 액트까지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하드웨어 시장을 장악한 실리콘밸리의 거인과 글로벌 금융 패권을 쥐고 있는 워싱턴의 권력자들, 이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보인 이 이상한 행동들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겉보기에는 단순한 기술 발표와 흔한 금융규제 입법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만이 알아차린 거대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권력의 이동, 파워 시프트가 숨어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짜놓은 풀스택 인프라에 전 세계 제조업이 종속되기 시작한 바로 그 타이밍에 인공지능이 인간 대신 자금을 집행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의 혈류를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선점하겠다는 미국의 고도화된 패권 전략이 맞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과실을 따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만 수십만 장의 GPU가 국내에 들어왔고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시장을 흥분시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부에서는 이미 거대 시장의 소리 없는 붕괴와 재편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두뇌를 장악한 강대국들이 이제는 현실 세계의 공장과 돈의 흐름마저 코드의 형태로 장악해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존 거대 패권국들이 마주한 치명적인 한계는 무엇이며 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공급망에 거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반도체 칩을 잘 만드는 것을 넘어 현실 세계를 제어하는 물리적 인공지능과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풀스택 독점과 빅테크의 오판.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혁명이 시작된 이래 줄곧 하나의 절대적인 명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더 거대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더 거대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구축하면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오픈AI의 챗 GPT를 필두로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천문학적인 자본이 언어 모델 개발에 투입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상세계의 텍스트와 이미지를 연산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독점 체제는 견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확보하기 위해 수조 원의 현금을 싸들고 줄을 서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적된 가상세계 중심의 기술 변화는 최근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거대 패권국들과 빅테크 기업들의 계산착오, 미스캘큘레이션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블룸버그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지적하듯 현재의 거대 언어 모델들은 치명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현실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물로 그럴듯한 거짓말을 쏟아내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패권국들이 마주한 한계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언어를 모방하는 인공지능은 고도화되었지만 이 인공지능이 실제 방산무기를 정밀 제어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수술 로봇을 움직이거나 복잡한 대형 제조 공장의 생산 라인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영역에는 전혀 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의 데이터만으로는 물리적 공간의 수많은 변수와 인과관계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연산장치와 하드웨어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산업을 혁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공급망 영역에서는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제시한 카드가 바로 베라 루빈과 같은 풀스택 독점 아키텍처입니다. 하드웨어 칩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공장과 컴퓨팅 인프라를 엔비디아의 생태계 아래 귀속시켜 자신들의 하드웨어 없이는 물리세계의 제어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고도의 플랫폼 가두리 전략입니다.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제조국들은 당장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초호황을 누리며 흥분해 있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엔비디아가 설계한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하부 구조로 고착화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러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일까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다릅니다. 엔비디아의 풀스택 생태계가 완전히 안착하고 나면 전 세계 가속기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표준은 단 한 기업에 의해 통제됩니다. 설계 자산을 가진 자들이 공급망의 최상단에서 불을 독식하고 실제 물건을 만들고 공장을 돌리는 제조 국가들은 기술 리스크를 온전히 짊어진 채 고환율과 수입 물가 상승이라는 거시적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 불균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빅테크의 오판이 만들어낸 가상세계 AI의 한계, 그리고 이를 하드웨어 독점으로 돌파하려는 엔비디아의 거대한 그림. 이 가두리 양식장을 깨부수고 물리 세계의 주권을 찾아오기 위한 핵심 열쇠는 결국 미국이 가지지 못한 또 다른 데이터의 영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지컬 AI와 지식지도의 병목 현상,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가상세계의 언어 모델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동안 정작 현실 세계의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산업 현장에서는 치명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구사하고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도 당장 제조 공장의 로봇팔을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인지,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미세한 생체 신호를 어떻게 추론해야 하는지, 국방과 재난 상황에서 어떤 물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 중심의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은 현실 세계의 공장과 산업 현장 앞에서 무력해지는가? 니케이 아시아, 니케이 에이시아와 로이터스 등 핵심 외신들이 주목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몸을 갖고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작위의 웹데이터를 긁어모으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물과 개념, 공정 간의 인과관계를 기계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규정해놓은 규칙표이자 지식지도인 온톨로지 데이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AI 공급망의 가장 큰 병목 현상은 바로 이 데이터의 온톨로지화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한국 시장이나 정밀 제조업 분야에서 성능적 한계를 노출하는 근본적인 원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오픈 데이터는 널려 있지만 특정 국가의 제조 공정, 국방 데이터, 의료 인프라 속에서 발생하는 핵심 정보들은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식 지도로 변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만은 이미 영리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전 세계 AI 반도체 파운드리 공급망을 독점한 효과를 바탕으로 개별 제조 공장의 데이터와 AI 에이전트를 결합해 현실 세계의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하는 AI 팩토리 모델을 국가대표 브랜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생산 능력을 권력으로 치환하여 미국의 설계 패권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독자 영역을 구축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대만의 1인당 GDP는 약 37,827달러로 한국 약 35,960달러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IMF가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사실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AI 인프라 선점 효과가 실물 경제로 전이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마진과 확장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방산 등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정밀 제조 인프라를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 강력한 제조 자산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지도를 입히는 K-온톨로지 프로젝트야말로 거대 패권국의 독점을 깨뜨릴 유일한 대안카드가 됩니다. 데이터를 쥐고 있는 성공적인 민간 모델로는 미국의 팔란티어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핵심은 단순히 데이터를 보유한 것이 아닙니다. 방산정보기관에서 20년 이상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 간 인과관계와 맥락을 구조화하는 온톨로지 레이어를 구축한 것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AI는 단순히 숫자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공장 A의 생산량을 늘리면 창고 B의 재고와 노선 C의 물류에 어떤 연쇄 효과가 생기는가를 실시간으로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K-온톨로지 프로젝트가 지향해야 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창원과 전북 등지에서 추진 중인 피지컬 AI 프로젝트와 해남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대만 수준 이상의 AI 팩토리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수한 기술력의 우위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공급망이 멈추지 않도록 정밀한 제조 레퍼런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생산 능력과 납기 신뢰성입니다. 인간의 결제가 사라지는 시대, 에이전트 커머스와 코드의 역습, 인공지능이 제조업의 운영체제 OS를 장악하고 현실 세계의 공장을 제어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제 생태계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 번째 거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 시스템과 전자상 거래는 인간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제를 전제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AI가 알아서 판단하고 최적의 대안을 실행하는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보편화되는 앞으로의 5년은 다릅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기계와 기계가 소통하며 스스로 부품을 발주하고 상거래를 체결하며 자금을 집행하는
이른바 에이전틱 커머스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격변의 시대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바로 기존의 금융 결제 인프라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와 월스트리트 저널, WSJ 등 글로벌 금융 전문 외신들이 분석하듯 AI 에이전트 상거래 시대의 화폐는 결국 투기적 자산이라는 논란을 넘어 정식 제도권의 결제 수단인 코드 화폐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가 기계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비효율적인 은행 간 환거래 수수료나 복잡한 금융 결제망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금융 패권국들은 이미 이 거대한 타이밍을 선점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니우스 액트를 2025년 7월 법률로 확정하며 글로벌 표준을 쥐기 위한 로드맵을 가동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지배할 미래 상거래 시장에서도 달러 패권을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야심의 발로입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같은 날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도 동시에 통과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정부가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는 금지하고 민간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허용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즉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혁신이 글로벌 코드 화폐를 선도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2025년 10월 출시하고 MUFG 스미토모 미즈호 등 3대 메가뱅크가 합동 파일럿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자국 제조 인프라와 결제 주권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플랫폼과 금융 표준을 미국이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선점당한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유망 테크 스타트업들은 상거래 시장의 하부 구조로 완전히 전락하여 거대 플랫폼의 주권을 종속당하게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응 속도는 이 거시적인 기술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의 주도권 쟁탈과 영역 충돌로 인해 민간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법 제정과 제도적 가이드라인 수립은 보수적인 규제의 틀에 갇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규제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이 싱가포르로 급격히 쏠리는 진짜 이유는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유입될 때 정부가 제시하는 예측 가능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한국은행이 검토 중인 CBDC가 어떤 역할 분담으로 공존할지에 대한 법적 균형점을 국회가 서둘러 찾아주어야 하는 치명적인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과거 2019년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하여 영국의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 ARM과 손잡고 국내 설계 스타트업에 과감한 시드머니와 정부 레퍼런스를 제공했을 때 모두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제 투자는 불과 5년 만에 국내 팹리스 설계 생태계의 토대가 되는 저력으로 돌아왔습니다. AI 에이전트 커머스 플랫폼 역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개개인의 힘으로는 구축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내 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연결하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내 정보통신기술 ICT, 연합체와 힘을 합쳐 한국적 특성에 맞는 거대한 상거래 마당을 먼저 깔아주어야만 미래 상거래 시장의 종속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향후 5년의 시나리오,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할 플래그십 테마, 엔비디아가 구축한 하드웨어 독점 체제와 미국이 촉발한 코드 화폐 전쟁은 인공지능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시적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대 패권국들이 기술과 금융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지금, 우리의 생존 전략은 철저하게 거시적 분석에서 미시적 산업 생태계의 체감 성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향후 1년, 제도적 가이드라인 확립과 공공인프라 연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의 영역 갈등을 조율하여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과 한국은행의 CBDC 연구가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창원과 전북에서 진행 중인 피지컬 AI 프로젝트의 제조 데이터를 해남국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 실증 마당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레디트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검증된 레퍼런스를 만들어주는 시드머니 정책이 당장 실행되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향후 3년, 제조업 기반 K온톨로지 자산화 및 노사 대타협. 향후 3년은 한국 경제의 축을 반도체 단일 의존 구조에서 AI, 방산, 바이오, 에너지가 융합된 다각적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골든타임입니다. 국방, 제조, 의료 등 정확성이 필수적인 국가 전략 산업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규칙화하는 K온톨로지 프로젝트를 완성하여 외산 LLM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소벌인 AI 추론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산업 현장의 자동화 갈등은 단기적인 위기관리 차원을 넘어 실제 기업의 성과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미래지향적인 노사 간 대타협 기준으로 정착되어야만
핵심 인재 유출을 막고 제조 인프라의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AI 에이전트 커머스 동맹국으로의 도약. 5년 뒤에는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거래하는 에이전트 상거래가 실물 경제의 기본 문법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플랫폼 종속에 맞서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과 소상공인을 묶는 한국형 에이전트 커머스 플랫폼 연합체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독보적인 정밀 제조 공급망과 코드 화폐 결제 시스템을 패키지화하여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제3국이 먼저 찾는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표준 파트너로 우뚝 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패권의 판은 다시 짜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리콘은 전 세계 공장의 두뇌가 되어가고 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AI가 집행하는 거래의 혈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줄기의 흐름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향후 수십 년의 국가 번영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 수출 호황의 숫자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손에 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정밀 제조의 DNA입니다. 그 DNA에 지식지도, 온톨로지를 입히고 코드화폐의 도로를 닦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 영상이 하나의 나침반이 되었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소리 없이 바뀌어가는 세상을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독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한마디가 이 채널의 다음 주제가 됩니다.